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전자신고와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증여세는 상증법상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무상동으로 얻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는 자를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을 받은 자,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같으면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는데 이것을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부릅니다. 동일인한테 받았으면 그걸 한 번에 증여받나 분할해서 증여받나 같은 세액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동일인한테 받은 것을 더해준 다음 증여재산 공제 등을 빼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세액의 30%, 4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동일인 합산으로 증여재산 가산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상당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였으면 신고세액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빼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상증법상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무상등으로 얻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증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범위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하는데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말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 이상 거소를 둔 사람과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증여세 납부무자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입니다. 상증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납부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자가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 납부가 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면 증여세 납부무자의 범위는 이 표와 같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두 가지인데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수증자가 증여세에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민법에서의 증여는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민법 제55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0월 31일 부부가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계약하고 2020년 1월 5일 등기 접수한 경우 증여 시기는 언제일까요? 상대법상의 증여는 재산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계약 시점이 아니라 등기 접수된 시점이 증여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업무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증여입니다. 증여 예시 규정이나 증여 추정, 증여 의제 규정 등은 각 규정 등에서 이익의 계산 방법이나 증여 시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 예시에는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증여 예시 규정은 17개 유형이며 증여 추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시 증여 추정,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이 있으며 증여 의제에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과세 대상 중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당시인 피상속인 사망 당시로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탄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각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 지분이 당초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합니다. 재협의분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여러 번 분할하는 경우 상속회복 청구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 대의권 행사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협의분할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하였다가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해서 당초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상속 개시하고 10월 31일 상속세 신고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월입니다. 4월에 사망하였으므로 10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여러 번 상속재산 재분할을 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1월 15일은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났으니까 신고기간 이후에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최초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당초 증여한 재산과 반환 또는 재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중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입니다. 4월에 증여받았으면 7월 31일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받고 7월 31일까지 반환하였다면 당초 증여나 반환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환하였다면 당초 증여분은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 반환하였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분 모두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표준 전 단계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비과세 증여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담보된 채무를 뺀 다음 해당 증여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과 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은 상증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이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혼수용품은 가사용품의 하나고 주택과 차량 등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중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종교, 의료, 학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이라 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와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는 재산가액 한도 5억 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부터 타인이 장애인의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에는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부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는 채무액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동인으로부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번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부하모, 조부와 조모, 외조부와 외조모입니다. 부와 조부는 직계 존속은 맞지만
배우자는 아니니까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와 모는 배우자이니까 합산 대상이고 10년 이내이며 종전 증여가 1,000만 원 넘으니까 합산 대상입니다. 부로부터 계속 증여받았지만 종전 증여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합산할 때 합산하는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을 합산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까지가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 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원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은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이표와 같으며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기타 친족을 제외한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없습니다. 직계 존속은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 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 존속으로 보아 기타 친족이 아닌 직계 존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10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인데 2016년 당시에 증여시 공제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조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2020년 증여받았을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 적용 방법은 첫 번째는 순차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증여자 그룹에서 동시에 증여가 있다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조부와 모는 직계 존속입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조부는 5천만 원 중 5분의 2는 2천만 원이고 모는 5천만 원 중 5분의 3인 3천만 원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을 말하며 산출세액의 전 단계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재해손실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자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이며 1억 5천만 원은 과세표준 20% 구간이니까 20% 곱한 후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면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증여자의 최근 친인 직계 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 친인 직계 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였는데 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손자에게 3억 원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고 세율 20%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4천만 원이 나옵니다. 4천만 원에 30%를 곱하면 1,200만 원이 할증세액인 거죠. 합하면 산출세액에는 5,200만 원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농민 등이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5년간 합하여 1억 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농민은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군구의 구는 자치구를 말하고 영농은 양축, 영어, 영림을 포함합니다.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증여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이며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 영농은 상증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용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농민과 영농자녀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는 농업, 임업, 어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소득,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농지 등은 농지, 토지, 산림지 등 면적에 제한이 있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에 농지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치약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수용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주징세액은 당초 증여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는 증여자인 자격농민 등이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격농민 등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자인 자격농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가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 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관련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합산하는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사실상 이중과세 되는 부분만 세액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 가산액을 포함한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 공제 등을 빼고 공제율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